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1년에는 경제적 흐름이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은 참 좋겠죠. 그래서 최이코 경제 전문가와 함께 현안 몇 가지 짚어보면서 올 한 해 경제 트렌드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최이코님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 상반기에도 그 코로나19는 지속될 걸로 보이면서 이 얘기는 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이 대책이 이달 6일에 공고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 3차 재난지원금 규모 그리고 해당 업종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좀 먼저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아마 직격탄을 받으신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는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이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총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네. 애초에 한 3.5조에서 이게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그 상황의 심각성이 그만큼 반영됐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일단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전체 580만 명 대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집합 금지, 그러니까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업종에 대해서는 그런 업종은 돈 많이 지원해 줘야죠. 유흥주점이라든지 뭐 노래방, 헬스장 이런 게 되겠습니다. 네. 무조건 300만 원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영업은 하시지만 이제 시간이나 인원 제한이 들어가는 식당이라든지 카페, 뭐 PC방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200만 원. 그 외에는 연매출 작년 기준 4억 이하의 올해 매출이 감소하신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올해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게 증거 자료가 있어요. 물론 있겠죠. 일단은 네. 받으시고 나중에 이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아, 그럴 경우에는 좀 그래요? 이게 매출 늘어난 부분들은 다시 이제 반환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아마 2차 재난지원금 받으신 분은 자동적으로 이제 받으시게 되고요. 음. 요게 이제 뭐 택시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택시는 한 100만 원, 뭐 법인 택시 같은 50만 원 정도 받으시고, 또 뭐 택배라든지 뭐 돌봄 종사자분들, 뭐 이제 방과후 교사분들 이런 특수 고용직 분들도 50만 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게 되십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해도 되죠 뭐. 네, 왜냐면 말씀하시죠. 제 처제가 네네. 몇 주 전에 미국 하와이에서 장모님이 좀 위독하셔가지고 하와이에서 이제 처제네 식구들이 왔거든요, 우리 집으로. 네.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미국은 지금 그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네네.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뭐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네네. 그렇게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데 액수 보고 이제 뭐 깜짝 놀랐는데 뭐 액수까지 뭐 방송에서 말씀까지 드리긴 좀 그렇고. 네네. 그건 이제 미국은 워낙에 또 이제 그 대국이고 나라가 또 돈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고. 네네. 근데 우리나라도 조금은 네. 더 좀 제가 왜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자영업자들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이 그래도 주시니까 정부에서 감사해요. 네. 감사한데 약간 오바를 좀 해서 말씀드릴까요? 당분간은 매달 지원을 해줘야 돼요. 제 예상으로는. 네네. 좀 미국에서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액수를 줄여서라도 매달 줘야 된다고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지원해주면 이거 뭡니까? 이거 뭐 월세 또 밀린 거 내면 끝인데. 좀 그런 것도. 제가 정부 관계자라면 뭐 그렇게 하겠는데요. 좀 정부도 이제 재정 건전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나라가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쓰라고 또 돈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이제 내년에 뭐 3차 지원금이 뭐 4차가 될지 5차가 될지 뭐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그 처제네 식구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 걱정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 걱정을 안 해요. 차라리 빨리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에 왔다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빨리 가야 되냐 그랬더니 지원금 받아야 된다고. 지원금이 또 많대요. 아무튼 뭐 나중에 또 그 이야기는 우리 또 최이코님하고 하고. 네네. 그리고 지금 편의점 그 사장들이 지금 상당히 또 뿔났다고 하던데. 네네. 왜냐면은
그 정부의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그 사실상 편의점이 제외가 됐다고 그래서 좀 재검토를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 편의점이 제외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좀 잘못하시는 게 네. 재난지원금에서 편의점만 꼭 집어서 제외된 건 아닙니다. 그래요. 앞에 말씀드린 기준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다만 이게 이제 100만 원을 받으시려면 이 4억 원이요 매출 예. 소상공인 대상인데 일단 편의점 같은 경우는 비싼 품목들이 좀 많고요. 매출이 보통 평균 6억 원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제외가 되시는데 예. 문제는 이제 담배란 품목이 있는데요. 예, 담배. 편의점에서 매출이 이게 굉장히 큽니다. 한 그래요? 40%로 알려져 있어서 오. 매출이 아마 평균 6억 원이 돼도 40%만 이거 빠지면 매출이 다른 품목은 4억 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 담배 말씀을 예. 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금 비중이 90%예요. 네. 그러니까 매출은 큰데 그렇네. 매출은 큰데 이 다영업자분들 편의점 주부분들에게는 수익이 별로 안 되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마진이 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예. 이거 매출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에서 기준이 제외돼 버리니까 마진은 안 남는데 그래서 편의점 주분들이 이 담배 매출을 빼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이 편의점 가운데 그 안에서 치킨이라든지 뭐 이렇게 카페라든지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는 또 휴게 음식점으로 분류가 돼서 예. 이런 분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집합 제한업종으로 들어가서 200만 원을 또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 카페나 이런 게 없는 편의점들은 그냥 일반 소매업으로 해서 매출 4억 원 이하가 증빙이 돼야 되고 그래야 100만 원을 받으시는데 또 안에 식당 같은 영업을 하시는 편의점들은 또 휴게 음식점으로 집합 제한업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200만 원을 무조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들쭉날쭉한 규정이 적용되다 보니 편의점주분들이 상당히 좀 그렇지 받으시지 못하신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상식적으로도 아니 그래도 편의점 같은 경우는 네.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 있는 데서 식사를 못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저 편의점 들어가서 뭐라도 주섬주섬 더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를 가고 하니까 더 매출이 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늘어난 매출이 부분들은 분명히 계십니다. 있지 않냐. 그런데 뭘 이렇게 또 이렇게 아픈 소리를 하냐, 볼멘 소리를 하냐 이렇게 일각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또 사람 자체가 워낙 안 다니는 뭐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일률적으로 뭐 적용된 기준이다 보니 또 그런 부분을 또 특수성을 고려하다 보면 역차별이 또 생기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역차별이 생기더라도 뭐 그걸 또 잘 기준을 마련을 해서 뭐 할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상황에서는.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로나19 이후로 배달 앱, 그러니까 배달 어플리케이션 시장 규모가 뭐 어마어마해졌죠, 규모가. 네네네. 자, 그래서 국내 최고 배달 앱이죠. 그 배달의 민족의 그 김봉진 그 이사회 의장이 딜리버리 히어로의 우아한 형제들 인수로 주식 부자 반열에 오르게 됐다고요. 이거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또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전망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이야기가 긴데요.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데가 독일계 기업인데요. 글로벌 소매 테크 기업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이미 이 계약은 체결이 됐어요.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배달의 민족을 이제 경영한 경영주가 있는데 김봉진 의장을 필두로 한 이 인수를 87%를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당시 매각 대금이 한 4조 7천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1년 동안 공정위원회에서 기업 결합 심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M&A 심사를 했는데 그 사이 주가가 거의 3배가 뛰었어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도 이런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워낙 커지고 이게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식당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 배달 그 중간에서 그 배달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이 돈을 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매각 대금이 거의 9조 원대로 육박을 했고요. 그래서 김 의장 같은 경우는 지분 가치가 거의 1조 원대로 늘어나서 아마 이번 이제 매각을 하고 이걸 엑시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고 이제 매각을 해서 돈을 버는 걸 엑시트라고 하는데 거의 뭐 엑시트를 통해서 주식 부자 반열에 들어갈 것으로 확실해 보이고요. 또 재밌는 건 이분이 그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아까 그 딜리버리 히어로 DH라고 불리는 이 기업의
또 들어가요. 아시아적 총괄 이 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네. 배면을 팔고 배면을 또 인수한 기업에 다시 고용이 돼서 이제 꽁목고 알목고 하는 식이 됐고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슈가 된 것은 최근에 이제 DH라는 이 기업이 이제 배달의 민족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경영권을. 예, 독일 기업이. 네네. 예. 그러니까 배달의 앱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이제 이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78%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냥 예. 무의식적으로 뭐 좀 배달해 먹을까? 그러면 그냥 스마트폰에서 배달의 민족을 그냥 예. 눌러버려요. 근데 이 DH라는 기업이 또 요기요라는 2위 기업, 예. 2위 기업을 갖고 있어요, 경영권을. 근데 요기요를 며칠 전인가 또 어디다 뭐 네. 팔았다는 얘기 있던데. 예, 요게 말씀드린 19.6%예요. 거의 20% 정도 가까이 되는데 예, 예. 공정위원회가 이 결합 심사라는 걸 아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M&A가 공정한가 안 한가를 예. 결합을 하는데 예. 묘안을 낸 것이 그러니까 DH가 배민도 갖고 요기요를 가지면 거의 99%를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독점이 아니냐. 이게 독점이 되는 거니까 예. 너희가 배민을 인수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요기요를 팔아라. 이렇게 조건을 내 겁니다. 그래서 DH에서 이걸 일단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다만 요기요를 매각하더라도 배달의 민족이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거대 배달앱이 외국 계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독점 시장화에 따른 뭐 수수료 갑질이라든지 또 배달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요. 이런 문제가 부식되긴 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기요를 향후 누가 인수할 것인가? 요게 좀 또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요. 얼마나 이 배달의 민족과 경쟁 구도를 가져가면서 이런 가격 경쟁력 또 소비자들에 미친 영향들을 최소화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좀 이제 이런 것도 좀 지자체별로 이런 그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네. 지금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좀 더 활성화가 돼서 그렇죠. 그게 좀 캐시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네. 서로 좋은 네. 그런 게 좀 돼야 될 텐데. 아무튼 뭐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네. 자, 그리고 2021년 그 올해 주목해야 할 트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거에 집이 뭐 쉬는 곳, 자는 곳으로 네. 인식이 됐다면은 앞으로의 집은 어느 때보다도 좀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확장될 거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전문 용어가 있던데. 예, 그 뭐 레이어드 홈이라고 맞다. 예, 레이어드 홈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온라인 뭐 재택근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예. 또 초중고생들이나 대학생들 경우 원격 수업을 하시고요. 그렇죠. 또 민간 공공을 뭐 막론하고 다양한 회의, 뭐 포럼 이런 것도 다 비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죠. 예. 예, 그냥 근데 갇혀 지내는 게 아니라 집에 온라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뭔가 외부와 접촉을 하고 소통을 할 필요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집의 기능이 그냥 집에서 그냥 밥 먹고 쉬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도 하고 수업도 받고 또 다양한 뭐 요즘은 막년에도 온라인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입니다. 예. 그 전기세 누진제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당분간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집에서 더 시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집에서 뭐 다양한 뭐 넷플릭스도 막 큰 영상에 띄워서 보시기도 하고 홈 트레이닝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집에 카페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뭐 홈 카페도 즐기시고, 그러니까 이 집이란 기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집에서 이제 뭐 필요로 되는 여러 기능들을 수행하는 그런 공간으로 더 각광을 받고 그러한 소비 패턴, 그러한 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레이어드 여러 다층 멀티 레이어드 다양한 이 수요가 이제 결합된 그러한 공간으로 더 주목받는 그런 이 트렌드가 아마 2021년에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뭡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뭐 소통을 맺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또 서로 갈증을 또 느끼고 있잖아요. 네네. 또한 뭐 나를 찾아가는 방식이라든지 또 SNS 같은 비대면 소통 방식도 좀 트렌드가 바뀔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마도 코로나19로 가장 주목받는 트렌드가 이제 비대면, 아까 말씀드린 언택트 이런 이제 트렌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완전히 기본이 돼 버렸죠, 이제. 예.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생깁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싶은 거예요. 대면 소통, 접촉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코로나19가 끝나면 뭐 백신이 보급이 돼서 코로나19가 정말 조금씩 되면 당장이라도 친구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야겠다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막년에도 지금 다 온라인으로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좀 만나가서 술 한 잔도 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2021년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되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불식이 되면서 이런 언택트가 아닌 대면 만남, 대면 접촉에 대한 갈증과 이 요구가 폭발적으로 특히 여행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 대면 요구에 대한 어떤 갈증들이 굉장히 터져나올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공유가 되고 확산이 되는 SNS라든지 그러니까 온택트와 언택트가 혼재된 이런 어떤 소비 트렌드가 2021년도에 굉장히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이제 높아질 것 같은 게 네네네. 마스크와 배달 음식으로 인한 그 플라스틱 사용 빈도, 네. 이 플라스틱 사용 빈도가 이제 높아짐으로써 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뭐 플라스틱 대체제 찾기 등 순환 사회를 만드는 그런 활동들에도 좀 관심이 높아지겠죠, 앞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또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마스크라든지 유생용품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배달을 많이 해서 드시니까 일회용품들이 많이 소비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재활용품 버리실 때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어우, 이래도 될까? 예. 하는 느낌들. 너무 많아졌다라는, 저도 뭐 당장 그런 느낌 받습니다만 예. 이러한 고민들이 굉장히 사람들 마음에 이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공감만 하시고. 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바뀐 제도들이나 이런 걸 보면 색깔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예, 색깔 예. 투명한 페트병 말고 예, 색깔 그렇죠. 있는 거. 색깔 있는 거는 재활용이 잘 안 돼요. 그 기준이 그건 바뀌어가지고 재활용이 안 그래서 돼요? 사이다의 경우에는 그래서 뭐 특정 브랜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투명한 페트병을 바뀌었고요. 그래서 뭐 하얀 예. 뭐 사이드 뭐 이런 게 있군요. 예, 그렇죠. 예. 뭐 세제 같은 경우에는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일부 마트에서는 그러니까 원액을 그냥 마트에서 이렇게 용기에다 따라 붓도록 파는 이런 리필 스테이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마트가 생겼고요. 그러겠네요. 또 배달업체도 배달 많이 해서 드시겠지만 아이스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냉장 제품들은. 예. 아이스팩 기존에 비닐에 무슨 뭐 보조제가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맞아요. 재활용이 안 돼요.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종이와 물로 된 아이스팩이 이제 공급이 되면서 친환경 팩으로 바뀌는 이러한 식의 어떤 친환경 움직임들이 2021년도에 더 각광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이제 와닿은 문제니까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감을 얻고 그런 수요가 더 늘어나고 이러한 관심들이 늘어나면서 더 확산이 되는 시장이 더 커지는 그러한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그죠. 스마트폰의 발달은 더 안 될까요? 물론 스마트폰. 지금 뭐 발달될 대로 다 됐는데, 예.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서로 네네. 만나지 못하니까 뭐 톡이라든지 SNS를 네. 통해서 서로 막 또 안부도 네네. 전하고 뭐 네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도 얼마나 그 스마트폰으로 뭐 새해 인사 많이 받고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집에서 제가 뭐 일단 뭐 스마트폰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조차도 네네. 언택트를 기반으로 한 그런 그 전자 제품들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 자, 그리고 그 N차 신상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최이코님. 네네네. 이거 네네. 신상은 새로운 상품을 신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N차 신상이라는 것은 뭐 N차 가면 뭐 하듯이 뭐 네. 그냥 여러 숫자 뭐 여러 가지 몇 번을 거친 신상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게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또 가리킨 용어가 있습니다. MG 세대라고. MG. MG.
예. MZ, 그래서 MZ. MZ 세대라고 있는데 예. 보통 이제 10대, 30대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그렇게 부르는데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IT 기술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IT, 그러겠죠. 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벌써부터 스마트폰을 뭐 익숙하게 다루고 있고 이러니까요. 10대 맞아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엄마 아빠보다는 뭐 더 전문가들이죠, 이제. 네네.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화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층들한테는 이런 세대한테는 중고 시장이 이게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세대 혹은 40대, 50대 이런 분들한테는 뭐 아나바다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무슨 뭐 재활용 센터 가서 싸게 사듯이. 재활용센터. 굉장히 좀 품질이 낮고 겨우겨우 이게 사셔서 쓸 수 있는 이런 재활용센터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그러다가 뽑기 잘하면 나 이거 완전 득템했다고 막 이러고. 네네. 근데 요즘 이제 당근 마켓이라고 맞아요. 예, 굉장히 각광받는 이제 중고 마켓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거의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 굉장히 신상급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비들을 많이 하지만 그냥 구석에 처박아놓고 안 쓰는 물건들을 이렇게 당근마켓에 이제 바로바로 팔다 보니까 이게 순환이 빨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재활용 이 센터 같은 경우는 뭐 전화도 하고 뭐 그분들이 와서 수거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온라인 중고 마켓은 굉장히 소비자들끼리 이게 순환이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신상급의 품목들을 직거래를 통해서 이제 유통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네네. 어떻게 보면 그냥 완전 상품이 돼 버렸네요. 그렇죠. 개인의 상품. 네네. 그래서 N차 신상이라는 게 몇 단계를 거쳐서라도 이게 신상급의 품질이 유지되면서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소비의 어떤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혀지고 있는 거예요. 워낙 디지털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긴 그냥 예. 이런 얘기 들은지 뭐 음악 장비 같은 거 살 때도요. 네네. 그렇죠. 뭐 새 거. 처음엔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게. 신상 고가입니다. 사려면 엄청나게 비싼 거를 중고로 예를 들어서 스피커라든지 뭐 이런 걸 샀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작업실에다 딱 스피커를 갖다 놓으면 그냥 내 건 거예요. 완전 이건 새 거야 나한테는. 그래서 막 진짜 막 아주 소중하게 쓰듯이 어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돼 버렸네 요즘에. 그리고 명품 같은 것도 뭐 브랜드 명품 같은 것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많이 사셨다가 또 파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거는 값이 뭐 3분의 1, 뭐 4분의 1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명품 같은 것들을 뭐 좀 부담스러워 못 사시는 분들도 그냥 쉽게 좀 이 저렴한 가격에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몇 단계 거치면 N차, 2차, 3차가 될 수 있겠지만 N차 신상이라고 용어를 붙인 겁니다. 참 이게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에서 그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경제를 V노믹스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이 바이러스의 V를 따서 또 이코노믹스에서 이제 V노믹스 시대가 이제 경제 전반에 도래를 했는데 과연 올 한 해는 또 어떤 트렌드들이 탄생을 하고 또 유행을 할지 벌써부터 또 궁금해집니다. 네네. 자, 우리 그 최이코 경제 전문가님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별 말씀입니다. 아니, 올 한 해가 아니군요. 새해 고생을 해야죠. 올 한 해 앞으로 좀 더 고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이코 경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